네. 지금 국민연금 갖고 뭐 개혁한다고 난리잖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이걸 보면서, 이게 못 들어하는 거지? 무슨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고요. 뭐 개혁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개뿔 개혁입니까, 이게? 수정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정안도 아니에요. 수정이라는 거는 뭔가 확실한 차이가 느껴질 때 수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뭐 개뿔, 뭐. 저는 이게요,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이지만, 이 건강보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자세히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본다면 건강보험도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랑 비슷하다. 건강보험료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고령하냐 뭐 이래갖고 빨리 죽지도 않아. 늙으면은 뭡니까? 늙으면 다 병이야. 병투성인데, 그럼 치료비가 그만큼 병원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 그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이 건강보험 혜택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구조라는 거야. 그럼 건강보험도 이거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 건강보험이 이게 만약에 잘못되는 날이면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아프면 사람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탄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보험료 그 병원비를 도와줄 수가 없다, 국가에서. 그럼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이제. 부자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근데 아무튼 지금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국민연금 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1988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연금 보험료 받잖아요. 그리고 요거 받아갖고 이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운용해갖고 수익 나면 그 수익금 요 두 가지를 합쳐갖고 1416조를 조성을 해가지고 약 연금 급여 등으로 346조를 지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고 나니까 지금 얼마가 남아 있냐? 1069조 7천억이 남아 있답니다. 기금 적립금. 그래서 그 뭐 국민연금 광고에 보면은 뭐 적립금이 무려 10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개뻥을 날리고 있죠. 개뻥을 치고 있는데 요거 금방 고갈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앞서 살펴봤지만 국민연금의 주 수익원은 연금보험료하고 운영수익금인데 저는 여기서 좀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연금보험료만 자꾸 손을 대고 개혁한다고 저러는데 요 투자 운용에 대한 수익금, 요 투자 운용,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냐 이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연금보험료 이거 백날 손대봐야 막말로 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거 어떤 구조로 설계해서 바꾸든 개혁을 하든 막말로 다 진짜 보험료율 100%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거 기금 적립금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 오랜 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왜 당연하죠. 이거는 초딩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보험료 내는 인간은 점점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인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고령화 빨리 죽지도 않아. 그리고 저출산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받아야 되는 사람만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빵꾸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 구조를 단기간 안에 무슨 수로 이걸 확 바꿉니까, 이거를? 예? 어떻게 보면 답도 없는 얘기예요. 답도 없는 얘기를 갖고 무슨 이란이네, 이안이네 이래가면서 뭐 누굴 바보로 하나 지금 그러면서 그 선택하라고 국민들한테 뭐 얘기해갖고 선택하게 만든다는 등 무슨 답도 없는 거를 그거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를 갖다가 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인구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청년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5,133만이고 4년 연속 감소 추세.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전체 인구가.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구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20대가 620만 명이 있대요. 반면에 70대 이상이 632만 명이 있는데 더 많죠. 예, 그래서 이게 헤드라인이 맞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청년을 앞질렀다. 632만, 620만. 30대하고 60대하고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가 658만,
60대가 763만.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야? 국민연금으로 보자면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될 사람이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보다 더 적다. 숫자가 더 적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고, 이거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야 큰 걱정이 있겠습니까? 연금 받는 일만 남아있고,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연금을 내야 되는 일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짐을 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봤을 때 답이 없다 이거는. 예? 그래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안하고 밑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건 좀 며칠 지난 건데 1안하고 2안을 내놨잖아요. 좀 살펴볼게요. 1안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1안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거고 2안은 재정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안은 당연히 보험료율이 아시죠? 현재 지금 9%잖아요. 그 직장인은 내가 4.5% 내고 직장에서 4.5%또 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13%로 올리겠다는 거고 1안은 그러니까 더 많이 낸다는 거죠. 보험료를.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끌어올리겠다. 참고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 소득 대체율이란 건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말씀드리자면 그냥 내가 원래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100만 원씩 받았는데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나서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해. 그래서 한 달에 국민연금을 4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소득 대체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있어. 그러면 소득 대체율은 50%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니까. 연금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냐. 근데 이걸 50%로 끌어올리겠다. 지금 현재는 얼마냐? 4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2055년 되면 아까 1000조 이상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2055년이 되면. 11년 남았네? 근데 1안으로 바꾸면 2060년에 기금이 다 고갈되고 2안으로 바꾸면은 206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개혁안이냐 개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금 고갈 시기가 1안으로 하면 지금보다 5년 좀 더 늦추는 거고 2안으로 하면은 7년 더 늦추는 것 뿐이야 그냥.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게? 괜히 보험료만 더 많이 내고. 자, 2093년 기준으로 누적된 적자는 얼마냐? 1안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702조가 더 불어난다, 적자가. 근데 2안, 이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2안으로 하면 1970조가 오히려 이건 줄어든다, 누적 적자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안대로 했을 때 가정을 하고 좀 추정을 해보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아까 2060년에 고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2060년도 당해에 누적된 적자가 382조로 지금 예상이 된다. 적자가 382조. 이는 현행 제도 아래 기금 고갈 시 2055년도에 고갈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적자 규모 약 47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거의 8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득 보장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금을. 그래서 2093년이면 연금 적자 702조가 더 늘어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702조 증가.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소득의 43%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으면 43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지만 그해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게 뭐야? 43%를 보험료로 내라고 그러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예? 그 다음에 2안대로 만약에 한다면, 잠깐 지울게요. 2안대로 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2년, 아까 62년에 기금 고갈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때 당해 누적 적자가 96조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현행 제도 아래 기금 고갈 시 적자 규모 47조의 약 2배다. 그래서 1안대로 하면 8배, 2안대로 하면 2배.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는 소득 보장, 하나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 적자 1안대로 하면 누적 적자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도에
당해 누적 적자가 382조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적자 나면 어떻게 돼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메꿔? 정부 재정으로 메꾸겠죠. 정부 재정이랑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돈은? 세금 걷어 나온 거예요. 세금. 근데 여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32조 원을 빌려서 세수 부정 메꾼 정부. 지금 문제가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낼 사람도 점점 줄어들지만 지금 전체적인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 낼 사람도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누가 내? 국가 운영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수가 빵꾸가 나고, 그래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32조 원을 빌려갖고 요거 빵꾸 난 거 메꿨다는 그 내용이에요.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를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이러면 정부 부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못 버티고 터질 겁니다.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정부 부채가. 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친 상태에서 연초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집행을 집중하며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구해온 것이다. 구해온 것이다. 이거 빚이야. 부채, 정부 부채 갚아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 국민연금도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 빚내 가지고 다 또 메꾼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럼 정부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요. 이란이나 이안이나 50보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예? 자,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연금 개혁안별로 세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현행 제도 유지 시 이란, 아까 살펴봤죠? 이란, 이안. 이란을 적용했을 때, 이안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거 현행 제도 유지 시 이란 적용 시, 이안 적용 시 각각 이 1960년생이면 65살 정도 되죠. 지금 계산해 보면 이분들은 이란을 적용을 하든 이안을 적용을 하든 보험료율이 똑같아요. 왜? 해당이 없죠. 안 내지 이 사람들은 이제 어? 수급 연령이 됐으니까 연금 받아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2005년생, 15년생, 25년생, 35년생, 그러니까 우리 저 후세대, 즉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앞으로 더 멀리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이 보험료율을 보시면 어때요?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 그래서 예를 들면 2025년생 내년에 응애하고 태어날 아이들은 이란을 적용해보면 즉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하면 29.6%를 보험료로 내야 돼요. 약 30%.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소득이 100만 원, 100만 원 벌면 그중에 약 3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2035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36.1%다 보험료율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면. 예? 그래서 자꾸 미래 우리 후세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자꾸 지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을 그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거 믿냐 신뢰하냐 불신한다. 예? 그 여기 보면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대 30대 1152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5.6% 적은 숫자 아니에요. 국민연금제도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만으로 35세에서 39세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세금 많이 내고 78.8%가 불신한다. 왜? 그럼 왜 이렇게 안 믿냐 못 믿냐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연금 나중에 못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보험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그죠? 누구나 생각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는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요, 제가 너무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냥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뭐 막말로 진짜 국가가 국민들한테 삥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국민들의 지 노후는 지가 알아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를 안 하는데, 이란이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란이나 이안이나 개뿔 50보 100보 갖고 예? 이러고 앉았고 지금 연금개혁 시민대표단은 결국에 뭘 선택했어요? 이란을 선택했잖아요.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더 많이 받는 걸로. 그거 당연하죠. 아까 1안하고 2안은 뭐요? 보험료는 똑같아 어차피. 13%인가 그랬잖아요. 보험료 아까 1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고 1안이 13%, 2안이 12% 비슷하죠. 보험료 어차피 지금 9%인데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돼. 이건 똑같아. 그럴 바엔 차라리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1안 쪽을 선택하죠. 1안을. 바보도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를 뭘 물어 그걸.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 대표단이 1안을 선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1안 선택했다는 거 이거 보고 이미 보고 받았겠죠. 이건 며칠 된 기사니까. 여야 간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5월 29일. 제가 지금 이거 방송 찍고 있는 게 5월 27일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이틀 남았네. 그 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게 나오겠어요? 쌈박질하느라고 나오겠어요? 결국에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4%,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 45%. 뭔 차이가 있어? 1% 차이인데. 그리고 둘 다 여당, 야당 모두 다 보험료율은 13%로 요거는 합의를 봤답니다.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이틀 남았는데? 예? 1% 갖고 지금 쌈박질하고 앉았는 거예요. 통과를 시키네 못하네 이래가면서. 참 답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제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 주수익원이 연금보험료하고 운영수익금인데, 이 답도 없는 연금보험료를 갖고 자꾸 무슨 개혁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왜 손을 안 대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불린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제 수익을 내는데, 여기 보면 1988년부터 2023년까지 36년, 총 36년 동안에 누적된 수익금이 얼마를 벌었냐? 누적으로 608조 9천억, 약 609조를 벌었는데, 꼴랑 이거 벌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6년 동안에 평균 누적 수익률 얼마인가고 봤더니 5.92%, 6%도 안 돼요. 예? 참 창피합니다. 이 워렌 버핏, 오마이 현인 워렌 버핏, 연평균 수익률 20%. 차라리 이 사람한테 맡겨 그냥. 예? 뭘 투자를 해갖고 뭘 수익을 내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우리 돈 좀 불려주세요. 그러 천조되는 거 그냥 맡겨요. 맡기고 그냥 보수 수수료 주면 되잖아. 그 우리 버핏 아저씨가 얼마나 또 20%씩만 해마다 꼬박꼬박 수익 내잖아요. 이 복리로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여기 지금 609조 정도 벌었다고 그러는데 36년 동안에 이거 몇 배는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구 구조가 그렇게 엉망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답도 없다 제가 그랬는데, 이 투자 쪽에 차라리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에 개혁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얘네들이 투자하는데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금 포트폴리오 보면 1위가 어디에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하냐면 해외 주식 쪽에다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내 채권 쪽에, 그리고 세 번째가 대체 투자, 네 번째가 국내 주식, 나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국내 채권 쪽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국내 채권 쪽이 비중이 29.9%, 약 30%. 너무 많아요. 채권 안전자산이긴 한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막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혹시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다 까먹어버리면, 얼마나 원망을 듣고, 그 담당 펀드 매니저는 아마 이제 밤길도 못 다닐 거예요. 테러 당할 것 같아가지고. 네가 내 노를 날려먹었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몰려오겠죠. 물론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이 안전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저 모양 저 꼬라지지. 예? 국내 채권의 29.9%, 32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낮춰야 돼,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 좀 투자를 해라. 그런 말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 마음을 읽었는지
최근에 5월 25일자 기사인데요. 국민연금 앞으로 위험자산을 더 많이 담는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0년뿐이다. 네? 그래서 현재 35%인 국내 국외 채권을 축소하고 잘하고 있네요. 해외 주식 대체 투자 등 위험 자산을 현재 65%인데 이거를 70에서 80%까지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기준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이번에 새로 도입했는데 이거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10년 이상 장기 플랜이죠. 장기 계획. 그래서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많이 끌어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자산 배분 계획 변화 보면 요 파란색이 안전자산, 빨간색이 위험자산이고 요 안전자산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주로 채권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내 채권, 국외 채권. 그리고 위험자산은 주로 주식을 얘기하는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 요거를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겠다. 국내 국외 주식과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자산 배분 계획은 위험자산을 55.1%로 하겠다 비중을. 근데 2025년 내년부터는 65%로 늘리고요. 뭐를 위험자산을 2031년 이후부터는 70에서 80%까지 올리겠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렇게 위험자산 비중을 올리지? 어쨌든 잘하고 있다. 예. 저는 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고 수익을 좀 빵빵 내야지. 그리고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연금 안에 기금운용본부라는 게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 이거는 의사결정기구예요.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데 기금운용본부는 집행하는 곳이고 위원회는 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인데 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여기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운용을 하는 주체인데 이게요.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완전히 독립시켜야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떼어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거 분리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100%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야 니네 꼴리는 대로 한번 마음껏 투자해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위원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침을 다 내려. 어떻게 투자해라 하고. 근데 기금운용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웃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이 파리 목숨인데 파리가 무슨 투자를 알겠어요? 예? 좀 뭘 안다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예? 그래서 기금운용본부 자체는 독립공공기관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하부기관이다. 그리고 이게 이사를 갔어요. 전라도 전주로 이사 갔어요. 전주.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를 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겠다.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방이잖아요. 지방. 본부가 일로 옮겨가면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저기? 지방인데? 더구나 자기 가족이 있다. 이러면, 아니, 가족까지 다 가, 그럼? 그럼 아이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 어떻게 해? 그리고, 가족이 없다.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그 펀드 매니저 나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마치 기러기 아빠처럼 내려가면 되지 않냐? 외롭잖아.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뭐 전주는 제가 실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에 비하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서울로 옮기고 연봉을 한 10배 팍팍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일반 자산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의 연봉의 10배는 줘야 돼. 그러면 정말 날고 긴다는 유능한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안 가겠어요, 일로? 그럼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국민들 노후자금 갖고 투자하니까 좀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 강남으로 빨리 본부 이전시켜야 돼요. 예? 왜 지방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전문가를 모셔와야지. 예? 그래서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지침
연도별 운영 계획,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자,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까 이제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된다. 적자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말들은 많아.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주로 연금 보험 쪽에 손을 많이 댔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손을 보는 건 좋지만 요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운용을 할 건지 이거를 손을 대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장시간 좀 말이 제가 길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